부산 자갈치 시장은 언제나 활기가 넘쳐납니다. 횟집과 건어물 가게가 줄지어 있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 시장도 한때는 수많은 피해 역사가 있었습니다. 칼부림이 심했던 곳, 폭력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시장이었어요. 지금은 평화로워졌지만 오래된 상인들의 기억 속에는 그 시절의 긴장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저 가게는 건드리지 마라, 알겠나? 20년 전 자갈치 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았어요. 둘째 출입구 쪽 횟집 강미옥 씨의 가게였습니다. 미옥은 그저 회에 한 점을 떠서 손님에게 대접하는 평범한 상인으로 보였지만 오래된 상인들은 알고 있었죠. 그녀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또 나타났네요. 저 깡패들. 최근 몇 달 사이 자갈치 시장에는 청년단이라고 자칭하는 무리가 출연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검은 셔츠에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며 시장을 보호해주겠다면서 돈을 갈취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상인들은 싸움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돈을 건넸습니다. 시장의 평화가 깨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늘은 둘째 구역돌 차례야. 회터부터 시작하자. 청년단의 리더 석진이 지시했습니다. 5명의 젊은이들이 시장 안을 활보하며 다녔죠. 그들의 눈빛은 거만했고 걸음걸이는 오만했습니다. 상인들은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저기 둘째 출입구 쪽 횟집은 안 갔지? 동료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 거기 들어가 봤는데 늙은 아주머니 하나 앉아있더라. 뭐가 어때서? 석진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들리는 소문이 있어서 건드리지 말라는. 야, 그런 거 다 옛날 얘기야. 지금은 우리가 이 시장의 룰을 만드는 거야. 다 가보자. 석진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옥의 가게로 향했어요. 작은 간판에는 미옥인의 횟집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쌀쌀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찔렀어요. 미옥은 조용히 회를 뜨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마른 체구의 굵은 손가락이 특징적이었죠. 그녀는 칼끝이 반짝이는 회칼로 광어 살을 정교하게 발라내고 있었어요. 깡패들이 들어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석진은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손님은 없었고 미옥만 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지으며 동료들에게 눈짓했죠. 장사 잘 되세요, 아주머니? 미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를 뜨는 손놀림은 리듬감 있고 정확했어요. 석진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시장을 지켜야죠, 그쵸? 그의 말투에는 공손한 척하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른 젊은이들도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며 비웃듯 킥킥 웃었어요. 그러자 미옥이 조용히 칼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회 먹으러 왔나? 아니면 딴 이유로 온 건가?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죠. 석진은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장사 잘 되시라 인사드리러 왔죠. 근데 시장을 지키려면 다 같이 조금씩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미옥은 조용히 수건으로 칼을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칼을 그대로 들고 석진을 바라보며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어요. 니들, 여기가 어딘 줄 아나?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수십 년 바다 바람 맞고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죠. 석진은 당황하지 않은 척 웃으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왜요, 아주머니? 혹시 예전에 유명하셨던 분이세요? 미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옛날에 이 시장에 자갈치 고향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지. 회칼 하나로 조직 둘을 쓸어버렸다고. 그 말에 석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속삭였어요. 형, 나 그 얘기 들은 적 있어. 칼부림 났던 전설의 여자. 그러자 미옥이 칼을 쥔 손을 슬며시 높였습니다. 니들, 이 시장에서 장사 방해하고 싶으면 계속해봐라. 근데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 바다에 던져져도 찾는 사람 없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하고 울렸고 칼끝이 반짝였습니다. 석진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눈빛은 아직 건방졌지만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무리를 이끌고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시장 입구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본 다른 상인들은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죠. 역시 자갈치 고양이는 살아있었어. 미옥은 다시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회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리듬감 있었어요. 그날 밤 미옥은 가게 문을 닫고 조용히 회칼을 닦고 있었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는 9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시장 바깥은 파장 준비로 한산했죠. 그녀는 칼을 거치대에 올려놓고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 액자 하나와 철제 서랍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장을 열자 안쪽 깊은 곳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와 그 옆에 머리를 짧게 자른 한 여자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미옥이었습니다. 1989년 부산 자갈치. 그땐 지금처럼 관광객도 없었고 시장은 생존을 위한 전쟁터였습니다. 20살간 넘긴 미옥은 회칼 하나 들고 시장에 들어왔어요. 단지 돈이 필요했거든요. 아니,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시장은 순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처음 알아본 건 바로 백도철, 당시 자갈치 조직의 부두목이었죠. 야, 칼 좀 잡을 줄 아네?
아가씨, 우리 쪽에서 일해볼 생각 있나? 미옥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계속된 위협과 시장 안의 폭력 앞에서 결국 무릎 꿇었습니다. 그녀는 조직에 돈을 대신 걷고 회칼로 위협하며 시장 바닥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한 사람만은 그녀에게 따뜻하게 대해줬죠. 이철, 항만경찰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도망쳐.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옥은 실수로 조직 돈을 잃어버렸고 백도철은 분노에 차서 그녀를 치려했죠. 바로 그때 이철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칼을 맞았습니다. 미옥은 피투성이가 된 그를 안고 울부짖으며 백도철의 목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 일은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숨겼고 미옥은 이철의 전출 소식만 들었을 뿐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죠. 미옥은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철 씨, 나 아직도 매일 회칼을 잡고 살아요. 근데 그때부터 한 번도 피 묻힌 적 없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너머로 바다가 보였고 바람은 여전히 짭짤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누구도 그녀를 건드리지 않는 이유. 그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피로 새겨진 전설이었거든요. 어제 그 가게 말입니다. 미옥인가 뭔가 그냥 그 칼쟁이 아줌마 아닌가요? 석진의 말에 옆에 있던 찬호가 희죽이며 답했습니다. 그 아줌마 칼 좀 빨랐다던데요? 옛날엔 사람도 뭐 어쨌다던데. 석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땐데 늙은 칼 하나 가지고 뭘 어쩔 건데. 그는 큰맘 먹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가게 문 닫기 전에 찾아가자. 자리가 확실히 받자고. 태양이 바다 너머로 가라앉고 시장엔 하나둘 불이 꺼졌습니다. 미옥의 가게는 마지막까지 조용히 불이 켜져 있었죠. 칼로 마지막 회를 정리하고 있던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셔츠, 선글라스 5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죠. 가게 안은 한순간 정적이 휩싸였습니다. 아주머니, 자리는 무료가 아니에요. 석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시장도 룰이 있어야 하잖아요. 미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칼을 천천히 식초물에 씻어냈죠. 그 손놀림이 너무 느릿하고 차분해서 오히려 공포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칼날보다 차가웠습니다. 30년 전에 그 말 들은 놈들 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칼끝이 땅을 가르듯 날카로웠습니다. 난 다시는 이 칼에 피 안 묻히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래도 돼? 피 다시 보면 내가 옛날처럼 될지도 몰라. 석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허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무서운 척 말고 돈이나 주시죠. 그 순간 슈 칼날이 날아올랐고 석진의 셔츠가 찢어졌습니다. 피는 흐르지 않았지만 가슴 앞 단추가 정확히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석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찬호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나머지 셋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 시장에서 칼을 제일 먼저 든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야. 미옥은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칼을 내려놓은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거야. 그날 이후였어요. 미옥 가게에 자주 들락거리던 한 소년이 있었죠. 마르고 키도 작고 늘 헐렁한 셔츠 하나 입고 다니는 아이. 이름은 지훈이었어요. 엄마는 집 나간 지 오래고 아빠는 택시 기사로 밤낮 없이 일하느라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인지 지훈이는 학교 끝나면 늘 미옥 가게에 와서 야채 다듬고 생선 정리도 도와주곤 했어요. 말도 별로 없고 조용한 애였는데 미옥은 그 아이 눈에서 예전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버려진 사람의 눈, 세상을 믿지 않는 눈빛이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는데 다시 시장에 청년단 그 무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번엔 미옥 가게까지 들어온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도 지훈이가 가게에 있었죠. 야, 꼬마, 여기서 뭐해? 그중 하나가 지훈이 어깨를 툭 밀었는데 그 순간 미옥이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일어섭니다. 표정이요? 달랐어요. 우리가 알던 미옥이 아니었어요. 눈빛이 딱 예전 그 시절, 싸움 한가운데에 있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눈이었어요. 그 아이, 내 가게 사람이야. 손 떼지 마. 그 말을 들은 석진이 비웃더라고요. 애까지 들이나? 아주머니, 우리랑 장난하자는 거예요? 근데 미옥이 말없이 회칼을 다시 집어드는 거예요. 그냥 칼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을 잡아온 손. 사람 하나쯤은 단번에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손이었죠. 공기가 확 얼어붙는 게 느껴졌어요. 결국 그날 이후로 그 청년단은 미옥 가게 근처엔 얼씬도 안 했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그 아주머니 아직도 눈빛이 살아있더라. 지훈이는 여전히 미옥 가게에 왔고 미옥도 이제 그 아이를 단순히 도와주는 손님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생선 손질하는 법, 채소 다듬는 법, 그리고 조용히 세상 이겨내는 법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요. 얼마 후엔 가게 간판 밑에 조그맣게 이런 문구가 새겨졌어요. 지훈이네 횟집 미옥과 지훈 두 사람의 작은 평화.